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논제에 필수 쟁점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수 쟁점 파악하는 거 중요해요. 쟁점별로 구성한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하면서 토론합니다. 됐어. 이쪽 페이지에선 볼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 토론의 개념. 특정한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설득력 있는 논거를 들어 주장의 정당함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논거가 부당함을 증명해 나가는 것. 토론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얘만 봅시다. 반대 신문식 토론.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이 질문을 던져 반대 측에서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합니다. 고전 토론식 토론에 반대 신문이 추가된 겁니다. 됐어.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론하면 반대, 입론하고 반대 이렇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선 딱히 볼 것 없고요. 우리 쟁점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쟁점, 반대와 찬성이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 다양한 쟁점에서는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합니다. 이 뒤에 토론에서 필수 쟁점 찾으러 가는 게 중요할 거다. 뒷페이지 넘어가죠. 토론의 논제에서는요, 여기 볼게요. 우리나라의 난민 안정률을 높여야 한다. 주제. 우리나라 난민 안정률을 경제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것은 정책 논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어떤 제도를 현 상태를 유지할지 변화시킬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 알아보고 개선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책 논제이기 때문에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체크해 놓고 빨간색으로 별표. 거의 요거에 관련돼서 하나의 시험 문제 있을 거예요. 이거 문제 심각하냐? 심각하다. 반대 측은 아니, 심각하지 않다. 이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이 있냐? 있다. 가능하다. 아니, 반대 측에서 니네 식으로 얘기해봐야 그거 실행 불가능하다. 이렇게 방안을 세우면 효과나 이익이 있냐? 이익이 있다. 아니,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 돈지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됐을까요? 네. 어렵게 생각하고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어. 그냥 쉬운 말로 해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가 꼬투리 잡고 그거에 대해 반박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얘기 해보시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맞는데 알겠습니다. 또 다시 너 얘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반복되는 것 뿐이야. 장담컨대 100% 시험 문제. 여기 이거 시험 문제예요. 논제. 우리나라의 난민 안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심각하냐?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 낮은 게 심각하냐? 심각하다. 아니, 우리나라 심각하지 않은데?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에이, 그건 안 되지. 난민 인정률 높이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 해결되지. 그렇다고 해결되지는 않을걸? 세 번째,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는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이득이 되지. 대한민국에 크게 이득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요거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찬성 반대는 굳이 외워놓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생기는 난민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난민과 관련된 상황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어떤지 살펴보자. 한국 0.8%, 일본 0.5%, 낮아 하위 3개국에 들어가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캐나다는 높아. 우리나라는 뭐 낮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너무 낮은 게 문제야. 아니, 문제될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다. 옆에 오른쪽 보죠. 토론 논제의 진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죠. 여기. 요게 논제잖아요. 논제. 이게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문장으로 만드는데 조건이 있어. 첫 번째, 긍정의 평서문.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낮으면 안 된다. 그렇게 부정문으로 쓰지 않는다고. 높여야 한다. 긍정 평서문. 현재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난민 인정률이 98%야. 그 상황에서는 할 말은 아니라는 거지. 논제 전체는 뭐뭐 해야 한다. 정책 논제. 사실 논제는 뭐뭐다가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 아, 정책 논제구만 이라고 확인됐을까요? 밑으로 또 내려가 봅시다. 필수 쟁점 첫 번째, 이거 외우는 거라 그랬죠. 심각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낮은 건 심각하다. 난민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이, 우리가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 증거를 대, 이유를 대, 근거를 대. 경제협력개발기구 난민 인정률을 비교한 신문 기사 자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위에 나와 있는 이거 난민 인정률 찬성해서 쓸 거야, 반대해서 쓸 거야? 찬성 측에서 쓸 거야. 찬성 측에 논 거야. 찬성 거야 이거. 찬성해서 이 데이터 보여줄 거야. 다음 페이지 어디가 있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필수 쟁점.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낮은 건 심각하지가 않다. 왜? 애초에 난민들이 우리나라 많이 오지 않거든.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률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라고 근거를 대봐봐. 여기.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에 대한 정보의 신문 기사 자료. 신문 기사 자료 믿을만 해요? 의심스러워? 믿을만 하지. 그러니까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 반대 신문식 토론할 거라고 했죠. 만약에 학교쌤께서 이거 순서 중요하다라고 해놨으면 외워두는 게 좋은데 그런 말씀 안 하고 그냥 쭉 읽고 넘어가셨다라고 하면 그냥 흐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논증의 구성 방식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이런 거야. 그냥 각종 데이터는 근거야. 이렇게 확인할게요. 이유와 근거가 조금 너무 비슷한 말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구체적이면 근거야. 구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갖다 들이밀 수 있으면 근거야. 이렇게 아까 0.8% 지도 들이댈 수 있잖아. 근거야. 신문 기사 들이댈 수 있지. 근거야. 그런 거 빼놓고 이유라고 생각해. 주장은 누가 봐도 주장이잖아.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자. 쟁점과 필수 쟁점, 필수 쟁점의 용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토론의 논제는 정책 논제다라는 것들. 심각하니 안 하니?
문제 해결 가능하니 안 하니 효과나 이익이 있니 없니 이런 걸로 따질 거라고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어디가 있냐.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논제를 제시했고요. 다시 한번 이거 정책 논제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고요? 여러 가지 논제 5개를 줘. 동일한 논제 찾기. 그러니까 제도나 이런 규칙을 도입하냐 마냐 그거 찾으면 돼.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 소개. 토론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세요. 규칙과 유의사항 안내. 먼저 찬성 측 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 안내. 찬성.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심사를 받는데 이 결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난민 인정률이라고 합니다. 난민 인정률의 개념 그리고 옆에다가 정의 써놓죠. 오늘날 세계는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2022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 어린이도 많습니다. 생존하려고 탈출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도 있습니다.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 합시다. 구체적인 어디가 있냐. 옆에다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2년 구체적 수치 신뢰성 높일 수 있음. 이처럼 난민은 오케이 매우 심각합니다. 많은 나라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논제의 등장 배경. 그리고 옆에 이러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어떨까요? 땡땡일보에 따르면 인용. 2017년부터 22년까지 OECD 난민 인정률은 룩셈부르크가 제일 높고 우리나라는 0.8%, 평균이 22.8%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습니다. 난민 인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게 이유. 그 다음 여기 신문 요 데이터가 근거야. 자면 눈 뽑을 거예요. 어차피 안 뜨고 있을 건데 그거 달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땡땡일보에 따르면 다시 인용. 2017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인데 2017년에 3만 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선진국입니다. 총 생산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이죠. IMF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2006년 세계 10위를 차지한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 난민 받아도 괜찮다. 그런데 너무 낮아서 그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먹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낮은 거야? 이거 심각한 거야. 평균이 22%인데 우린 0.8%밖에 안 돼. 난민 안정률을 높이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부족한 노동력 보충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난민이 많은 독일은 2015년, 16년 난민 이주민 110만 명 수용하면서 경제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에 구체화해주고 있는 거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용, 신뢰성을 획득합니다. 근거로 삼거든요. 서유럽 국가에 난민이 이주하여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한 4년이 지나면서 경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근거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 하락하고 세금 수입 증가하죠. 난민 유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이들이 해당 사회에서 노동 활동을 하면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비용과 이익을 따지면 이익이 더 큽니다. 효과가 커요.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앞 페이지로 잠깐 돌아오죠. 네, 역시 빨간색 네모죠.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 낮은 게 심각한가? 심각하다. 왜 심각하냐?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니까. 세계에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근거는 뭐냐? 인정률, 난민 인정률 수치. 옆에 또 네모.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높이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왜? 경제 수준이 높으니까. 경제 수준이 높은 근거는 뭐냐? 3만 달러 넘었다. 세계 경제 규모 10이다. 난민 인정하면 좋은 점이 있나? 좋은 점이 있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근거는 뭔가? 독일을 예를 들었다. 프랑스 국립연구원의 연구 조사 결과가 있다. 이렇게 해요. 됐을까? 네. 어렵지 않아. 그냥 흐름만 따라가면 돼. 심각한가? 심각하다. 왜? 동참 못하니까. 동참 못하는 근거를 대라. 됐어? 난민 높일 수 있나? 인정률 높일 수 있나? 높일 수 있다. 왜? 경제력이 충분하니까. 경제력이 충분한 근거는 3만 달러 넘었다. 세계 규모 10이다. 이득이 있는가? 이득이 있다. 이득이 있다는 근거는 뭔가? 독일과 프랑스 연구 결과.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다고. 됐을까요? 괜찮아? 네. 찬성 1의 입론 구성. 일단 용어를 정의했어. 등장 배경을 설명했어. 심각하다고 얘기했어. 실행 가능하다고 얘기했어. 효과가 크다고 얘기했어. 됐을까요? 자, 여기 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유랑 근거는 조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거는 뭐라 그랬어? 들이댈 수 있는 거라 그랬지. 신문 기사, IMF 보고서, 독일의 사례, 서유럽 국가의 경제 성장 사례, 프랑스 예를 들이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근거인 거야. 됐을까요? 네, 그렇게 외우면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핵심은 무조건 이거라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 토론자에서 반대 신문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 주장을 일부 인정. 하지만 난민 안정률을 높이면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익보다 어떻게
손해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의 찬성 측이 제시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데 요게 고2, 고3 올라가면 뭐라고 말이 바뀌냐? 상대 측 주장의 타당성을 지적한다. 타당성을 의심한다. 이런 말을 쓸 겁니다. 난 네 얘기 틀린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만 난민을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의 난민 예산은 0.1에서 0.6%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아니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면서 반대 신문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지. 돈 많이 드는데 어떡할 건데? 0.1에서 0.6%라서 부담 안 돼. 서유럽 국가를 근거로 난민 안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끊어. 방금 멘트는 뭐예요? 상대 측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거지. 너 이렇게 말했지. 너 이렇게 말했지.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의 상황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걔네랑 우리랑 상황이 달라.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제시한 내용의 의문점을 지적한다. 위로 와서 다시 화살표. 상대의 의견의 타당성을 의심한다. 이 말인 거라고. 나 경제 성장 한다라는 얘기 못 믿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난민이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합류했으니 우리의 노동 환경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유럽이랑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난 같다고 본다. 됐을까요? 사회자, 이제 반대측 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어떻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지. 찬성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안정률이 낮은 거라고 하셨는데요. 상대 측의 발언의 내용, 상대의 주장을 요약했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이유. 근거를 대라. 땡땡일보에 따르면 난민은 주로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남미. 얘네들은 대부분 유럽 가고 대부분 미국, 캐나다 갑니다. 난민이 많이 찾는 주변국에서는 난민 인정률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시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옆에 다시 빨간색 네모. 난민 인정률 낮은 거 심각한가? 심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니까.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 신문기사.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 됐을까요? 네. 그리고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라고 해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보호받으며 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인 그러한 어디가 있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호적이지 않아. 유엔 난민기구와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1년 조사에 따르면 이 조사 결과는 눈으로 들이댈 수 있지. 그러니까 이유야 근거야. 근거야.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 중 33%는 난민 수용에 찬성했지만 반대가 더 많습니다.
2018년 예멘 난민 500명이 우리 들어왔을 때 찬성 24, 반대 56과 비교하면 달라졌지만 조금 줄었고 조금 늘었어. 여전히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여 무조건 들어오게 해 적응하면서 잘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빨간색 네모. 난민 인정률 높이면 문제 해결되는가? 해결 안 된다. 우리나라 난민에 우호적이지 않거든. 우호적이지 않은 근거를 대라. 리서치 결과. 이렇게 옵니다.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다. 왜? 우리나라가 자주 찾는 나라가 아니니까. 근거는 자료. 문제 해결이 되나? 해결 안 된다. 왜? 우리나라는 우호적이지 않거든. 우호적이지 않은 근거를 대라. 리서치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난민 안정률을 높여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이익보다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이익은 적고 문제는 커진다. 이득이 되지 않는다.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합니다. 일종의 혐오 범죄지. 이슬람들 꺼져라. 뭐 이런 것들. 아시아인 사라져라. 뭐 이런 거.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드린 여론조사에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범죄가 늘어나는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은 커지고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 수준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논점, 효과가 있나? 아니, 이익보다 문제가 크다. 왜?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범죄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 근거를 대라.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됩니다. 주장해 뭐뭐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 됐을까요? 주장, 이유, 근거. 다시 근거는 눈에 들이댈 수 있는 거. 숫자, 데이터,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거라고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오죠. 반대신문 찬성이 뭐라 얘기했더니 반대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반대는 이야기합니까? 문제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다. 문제 해결 어려운가? 그렇지, 어렵다. 걔네들 와봐야 살기 어렵다. 효과나 이익이 큰가? 아니, 우려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반대. 됐을까요? 잘 봐야 돼. 주장, 이유, 근거는 옆에 안 써 있어. 이렇게.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찬성 1에서 반대 신문 해주시죠. 반대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셨는데요. 상대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하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결과를 보면 2018년에서 21년으로 오면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인식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건 맞습니다만, 그렇지, 네 말 일부 인정. 아직 무조건적 수용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높아지긴 했지만 3분의 1이야. 반대는
50%, 60%에 가깝고 2배가 넘어 이야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반대 의견이 높고 그래서 무리라고 본다. OECD 여론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서 불안감이 높은 것을 근거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쓰지도 말자. 상대방의 발언 내용 확인. 그런데 그것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과 불안감 때문이지 실제로 늘어난 거는 없지 않냐 라면서 상대의 근거의 허점을 지적했다. 근거의 허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인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그들은 더 조심합니다. 오히려 범죄 잘 안 저지릅니다. 쫓겨나는데요, 다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멋있는 자식. 오류 인정. 하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입론, 반대의 반대신문. 반대의 입론, 찬성의 반대신문. 그러면 다시 찬성의 입론. 이제 또 반대의 반대신문.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더 돌 거예요. 제2 토론자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에서는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아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봉사자들이 꾸준히 노력해서죠. 18년 예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지위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잘 살고 취업도 잘하고 잘 살고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살펴봅시다. 앞으로 돌아올게요. 자, 찬성이 얘기합니다. 다시 빨간색이죠. 문제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당장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니까요. 국가의 의무니까요. 정착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정된 생활하는 거 근거를 대보시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예멘 사람들. 다음 옆 페이지. 됐어. 밑에 찬성 1의 반대 신문. 반대측 아저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일단 찬성하는 비율 증가하고 있잖아요. 실제 범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빨간색 별표. 연역 논증 방법을 사용합니다.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전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의무다. 소전제. 우리나라는 국가다. 수문전제. 여기 다시 별표. 결론. 국가의 인권을 다 보호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결론. 중요할 말은 연역 논증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귀납 논증을 사용하기도 한 부분이 있네요. 다시 별표. 사례를 들어서 결론을 내면 귀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연역.
글자를 아예 이렇게 써. 귀납. 일반적인 대전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냐?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 들어놓은 다음에 결론을 내는가? 요거로 연역, 귀납 요렇게 좀 표현하는 편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네. 앞으로 넘어가자. 다 쓰셨을까? 내가 너무 빠르니 지금? 다음 페이지. 그러면 반대측 1토론자에서 반대신문해 주시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점엔 동의합니다. 오케이.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 동의. 하지만 반드시 난민을 받아들여야만 의무입니까? 난민 기구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의 의무를 다할 수도 있죠. 땅과 집을 내주진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한테 물질, 돈이나 물건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간접적 지원, 다른 방법으로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셨는데요. 이들이 우리나라와 이미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아무 관계없는 나라, 우리나라와 별 교류가 없고 친하지 않은 나라 사람들, 난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주장에 대한 의문 제기, 다시 타당성 의문. 물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지적, 인정.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부터 정부 도움을 받았죠.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의 난민을 인정한 사례고 이들이 잘 정착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특별한 거 인정. 하지만 사실 잘 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측 이토론자 입론해 주시죠. 잠시 정지. 반대측 1토론자의 반대 신문. 다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모두가 잘 사는 겁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의문 제기. 찬성 측에서 난민이 답이다. 난민 수용이 답이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난민 잘 살고 있다. 모두 그런 건 아니다. 마지막 이제 보러 갈게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해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한 명이 129건 담당했죠.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20.8개월. 통역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 통역할 사람이 부족하면 제대로 난민 심사 받는 경우가 적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끼어들면 안 되지. 제 발언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론이 끝난 뒤 진행하시죠. 반대측 토론의 입론을 계속해서 듣겠습니까? 상대방이 발언할 땐 끼어들지 않는다. 끼어들으니까 잘못된 거니까 지적하는 문제가 하나 있겠지. 일단 뒤에 이어서 마저 읽을게요. 난민의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독일은 도착한 초부터 취업 활동하며 스스로 생계 유지하고 지역민과 소통하고 독일어 배우게 합니다. 국가의 책무와 난민의 의무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게 법이 아니라 너네 우리나라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제도가 없어. 독일이 잘 된다고
걔네는 법이 이미 제도가 되어 있잖아. 우리는 제도가 안 돼 있어. 독일 잘 됐다고 우리나라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 이런 제도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찬성 측에서 말한 경제성장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이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넘어오죠. 빨간색 체크할 거 있으니까요. 여기지.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근거는 뭡니까? 담당 건수 많습니다. 대기 시간 길고요. 통화 인력 부족하죠.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요? 제도가 미비하니까요. 제도가 미비하고요. 그리고 제도가 미비하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독일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요?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근거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요? 제도가 미비하니까요. 근거는 독일은 있는데 우린 없잖아요. 그런 게. 그게 근거가 되는 거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반대 일에 반대 신문. 물질적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난민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이유는요? 인력이 부족하죠. 근거는요? 쭉쭉쭉.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요? 제도가 미비하니까요. 근거는요? 독일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토론 참여자는 규칙을 잘 지키고 무리하게 주장하면 안 되고 상대 발언 잘 듣고 언어 예절 지켜야 하고 비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대 신문하러 갑시다. 반대 측 토론자는 우리나라 난민 인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심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끼어들려고 했었던 그 말이네. 법에 따라 심사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민 인정률 높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높이기 어렵습니다. 수용될 준비가 안 됐다라고 했는데 문 밖의 생명의 위협에 쫓겨 문 두드린 사람에게 준비가 덜 됐으니 기다리세요. 청소하고 음식도 준비해요. 하는 것과 말하는 게 같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지. 그래서 섣불리 문 열어줬다가 우리 가족의 안정이 깨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쉽게 열어줄 수 있습니까? 이제 막 감정적으로 흐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토론이.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토론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중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중 갑자기 조금 오랜만에 등장했죠. 청중이 하는 일은 뭡니까?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는 게 청중이 할 일입니다.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했나? 주장이 명확한가? 이유, 근거, 주장이 잘 연결되어 있나? 근거가 적절한가? 논리적으로 잘 반박했는가? 다음, 청중은 태도도 평가합니다. 규칙을 잘 지켰는가?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했는가? 됐을까요? 입론하면 반대신문하고 반론하고 입론, 반대신문, 반론 이 순서가 한 두 사이클 돌아가는 거다. 다음 페이지. 찬성 2의 반대신문. 합리적 절차라고 해놨는데 그거 모순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쫓기는 사람, 준비를 핑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 타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빨간색 네모, 글 전체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을까요? 심각합니까? 네, 아니요. 해결 가능합니까? 네, 아니요.
이익이 큽니까? 네, 아니요. 각각 주장, 이유, 근거 이렇게 짝지어져 있다. 됐고요. 집에 쫓아온 사람 밥을 주네 마네. 유비논증, 다른 말로 더 쉬운 익숙한 말 유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이 의미하는 여기 비유적 표현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찾아내는 정도니까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 다음 페이지. 모든 별로 토론하는 것들 앞의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니까요. 네, 설명 마무리 지어드릴 거고요. 맨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지금 토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보면은 옆에 이렇게 짜잘하게 꼽사리 문제들 있는 거 있죠? 얘네들 지금 풀고 그거 다 풀면 제가 오늘 드린 문제집 푸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시작하시죠.